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이제 3단원 경제생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시간 그 금융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원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경제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소득을 이제 벌겠죠. 그걸 어떻게 더 증가시켜 나갈까 이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관리의 단원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생활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의 주기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애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계로 구분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기에는 돈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시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인데 이 생애 중에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유소년기, 두 번째가 청년기, 세 번째가 중장년기, 네 번째가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소년기 때는요, 여러분들 그 나이가 어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벌어온 소득에 의존해서 주로 무슨 생활밖에 못합니다. 소비 생활밖에 못해요. 돈을 사용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청년기 때는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돈도 쓰는 소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소비를 모두 하게 되는데 이 모두 하게 되겠지만 버는 돈의 양과 사용하는 돈의 양도 적겠죠. 그래서 소득과 소비가 다 적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든 한 40대에서 30대 정도가 되겠죠. 중장년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크게 늘지, 맞죠? 소득도 크게 늘지만 하지만 자녀 교육, 주택 마련, 은퇴 계획 같은 소비도 늘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시기가 중장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노년기는 이제 소득을 못하고 은퇴하고 나서 사용만 해야 되잖아, 돈을. 그래서 소득이 크게 줄거나 없어지거나 그 이전에 마련한 노후 자금으로 뭐만 해야 된다? 소비만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뭐다? 노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이제 시험에는 크게 이 그래프로 많이 내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자료 1번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테스트로 또 많이 나오고 시험 대비해서도 요걸 많이 물어보는 파트거든요. 자, 자, 소득 곡선은 파란색 선이고 빨간색 선은 소비 곡선이에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소비 곡선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유소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속된다.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소비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음 소득은 보니까 어때? 청년기 때 뭐해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나죠? 노년기 중간쯤에 끝이 나죠. 그래서 소득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돈은 버는 시간과 돈은 사용하는 시간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여기 유소년기하고 청년기까지를 보면 소비 곡선이 더 많고 소득 곡선은 낮죠. 그럼 여기는 자산이 뭐 하는 구간이야? 마이너스 구간이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자, 중장년기 보면 소득 곡선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야? 플러스 구간이 되는 거지. 이때 돈을 많이 모아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면 다시 소비가 더 많아지죠. 다시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구간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이 플러스 구간보다 더 크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 노년기에는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구간을 줄일수록 노후 생활이 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 요 지점, 요거 소득 곡선이 요 꼭대기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시 요 지점은 그냥 소득이 최고인 지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 교차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중요한데 요 지점은 자산이 가장 많은 지점이 되겠죠.
돈을 모아둘 거 아니야. 돈을 모아둬서 통장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점은 두 번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은 그냥 월급이 제일 많은 지점, 중간에 요 교차하는 지점은 소득이 가장 많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파악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노후 생활에서 우리가 젊을 때 돈을 모아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걸 보고 연금이라 불러요. 연금. 연금의 종류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자, 이건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는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그 다음 개인연금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하고 난 노후 생활이 더 걱정되니까 내가 일반 회사에다가 연금을 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돈을 나중에 받겠다 하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거예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에 세 종류가 있는데, 강제성을 띠는 연금은 무슨 연금이다?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세금처럼 연금을 받아서 또 그 연금을 가지고 또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돌려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가져야 한다? 재무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단원의 첫 번째 파트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인데, 자, 여기 이제 내 돈을 어떻게 유지할까 또 관리할까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은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한가? 소비 생활은 평생 지속되지만, 자, 포인트 다시, 소비는 평생, 하지만 소득은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서 모아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실물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금융자산은 뭐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화폐겠죠. 실물자산은 뭐 토지나 건물, 이런 걸 보고 이제 부동산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금융자산만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의 첫 번째, 적절한 자산 관리 방법은 선택. 어떻게? 방법을 선택하는 건 어떻게? 저축이나 투자의 목적과 기간을 살펴보고 요 세 가지의 특징을 파악해야 돼. 요 세 가지 특징이 뭔지도 뒤에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는 소득 규모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이제 없애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산 관리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금 적금입니다. 자, 예금 적금 어렵지 않아. 예금 적금은 그냥 은행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건데, 이 금융기관이 어디냐? 은행이다. 자, 은행에 돈을 맡겨서 뭘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방에 돈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금은 다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은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1년치 1200만 원을 은행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되찾을 수 있겠죠. 적금은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식은 뭐냐면,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생각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에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나한테 배당금이라는 걸 줍니다. 배당금. 그래서 내가
그 배당금을 뭐 가지고 배당금을 받으려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식을 증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걸 보고 주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회사가 대박이 나면 나도 대박이 나는 거지만 그 믿었던 회사가 쪽박이 나서 망해버리면 투자한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은 좋지만 망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성이 제일 좋다?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슨 성이 위험하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이 아니고 안전이지. 안전. 불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권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 생각하면 돼? 국가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하는 그 증서를 또 거래하는 걸 보고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안정성이 안전성이 높은 그 자산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전성이 제일 높은 거는 예금과 적금이에요. 제일 높죠. 그 다음이 채권, 그 다음이 주식,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당연히 주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채권, 그 다음에 은행에다 맡기는 예금, 적금이에요. 은행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원금, 내가 투자한 금액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이 파트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관리 시 고려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인데, 수익성이라 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였고, 안전성은 원금, 내 투자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최소한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안전성이에요. 그다음에 유동성은 쉬워. 무순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무슨 자산은 실물 자산 있죠? 부동산. 부동산은 뭐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부동산하고 값이 비싸지만 바로 현금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자, 분산 투자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돈이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을 전부 다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펀드에 뭐 투자한다든지, 전부 다 은행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자, 일단 보니까 위험도와 수익률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도 낮고 어떻게 위험도도 낮죠. 그래서 위험 리스크가 적은 거, 뭐 실패하지 않을 거, 하지만 수익은 좀 적은 거, 대표적으로 예금과 적금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높지만 잃어버릴 위험도 높은 거, 바로 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 옆에 펀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주식은 주식인데 내가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서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라고 들어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자산관리의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기서 자산관리 방법에서 아마 출제가 많이 될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마지막 파트는 이제 신용관리 파트입니다. 자, 신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다음 달에 월급으로 돈을 미리 낼 테니까, 다음 달에 돈으로 낼 테니까 지금은 물건을 구매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약속하겠다. 그 약속은 믿는 거잖아, 서로. 그래서 신용이라고 불러요. 신용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는 먼저 카드로 구매를 하면 다음 달 내가 지정한 달에 돈을 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신용도가 왜 중요하냐면, 신용도가 낮으면 신용을 다시 이용할 수 없고, 이제 돈을 안 갚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믿음이 없겠죠.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겠죠. 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빌릴 때는 너 약속 잘 안 지키고 돈 잘 안 갚으니까 너한테 빌려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신용관리를 하는 방법은
과소비를 막아야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용을 이용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지금 200만 원 있는데 다음 달에 한 500만 원 받을 것 같아. 그럼 한 3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용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겠고,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약속을 꼭 지켜야지 연체가 안 됩니다. 이 연체가 되면 이 신용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신용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신용의 파트까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 있어. 그거 꼭 풀고 채점까지 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